돈이 없을수록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주거 형태를 결정할 때 매매는 돈이 없고 전세나 월세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전세와 월세가 있으면 대부분은 전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 돈이 어느 정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이율도 싸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전세 대출 이자를 내는 게 몇십만 원이라도 더 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열심히 전세자금 대출을 갚아 나갑니다. 이렇게 돈을 갚아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돈을 다 갚았어도 제 돈은 어디에 있죠? 전세자금 대출에 묶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그 돈을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는 거죠. 집을 사서 깔고 앉아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물가 상승률 대비 집값이 조금씩은 올라가기 때문에 깔고 앉아 있어도 괜찮은 선택이죠. 하지만 남의 집에 살면서 그 돈을 깔고 앉아 있으면 손해보는 기회비용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회초년생들한테 월세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사회초년생 또는 돈이 없어서 약간 좀 선택의 기로에 놓인 분들한테도 월세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서상 월세는 잘 맞지 않죠. 왜냐면 결혼을 하는데 집을 얻으려 그래요. 그런데 전세를 얻었다 이러면 그래 원래 뭐 전세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차근차근 가는 거야 하고 어른들도 이해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해를 하죠. 월세를 얻었다고 하면 월세? 쟤네는 돈이 그렇게 없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상 나 월세 살아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 자금을 모으는 게 중요하고요. 저축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저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나는 저축해서 부자 되는 사람 내 주변에 있어요 라고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주변에서 저축만 해서 부자가 됐다? 내가 저축만 해서 부자가 됐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도. 다들 투자해서 부자가 되고 투자해서 돈을 벌었지 저축만 해서는 전혀 자신의 자산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하죠. 내 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투자의 수익률에 따라서 내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주식을 100만 원어치 샀어요. 그런데 주식이 10%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죠. 10만 원을 벌어서. 저녁에 소고기 한번 사 먹으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 1억이 1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소고기를 몇 번 사 먹을 수 있죠? 100번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소고기만 사 먹겠어요? 그 늘어난 1000만 원으로 다시 또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해서 번 돈으로 다른 투자처를 찾고 또 그 돈으로 또 투자하고 하면서 투자의 꼬리가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 10년, 20년 지나면 본인의 자산이 쭉 늘어나게 돼 있겠죠. 투자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는 투자금이 없어요. 왜 없어요? 하고 물어보면 저는 집에 지금 전세금 3억이 들어있는데 그것 말고는 통장에는 1000만 원이 있어요. 이 1000만 원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죠. 실제 이 질문을 저랑 같이 비행했던 부기장이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저한테 기장님 저도 투자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전세금밖에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세를 월세로 바꾸세요. 3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으면 아마 2000에 80이나 2000에 90이면 월세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8천을 들고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비행하는 동안 얘기도 많이 하고 비행 가서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며칠 뒤에 그 부기장이 집을 샀다는 겁니다.
어떤 집을 샀냐면 서울에 아현동에 집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샀어요? 하고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저랑 얘기하고 나서 와이프랑 대화를 하고 본인의 전셋집을 내놓고 월세로 이사를 가서 나머지 자금으로 서울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결단력이 굉장히 빨랐죠. 저는 좀 칭찬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결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아마 와이프랑 생각이 좀 잘 일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한 재작년인가 작년 초인가 아마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아현동에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몇십 년 된 아파트를 사서 그곳에 이제 전세를 끼고 샀죠. 전세를 끼고 사서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 집값이 어땠어요? 폭등을 하면서 그 아현동의 집값이 폭등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높아지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대출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본인 돈은 원래 이만큼밖에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건데 대출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대출금을 받아서 이 전세 세입자한테 내주고 본인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아마 최소 2억에서 3억은 벌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는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저한테 투자를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 하나 있고요. 자금이 한 5천만 원 있어요. 이 5천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이 작으면.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월세 살면 그 월세 80만 원, 90만 원 거기에다 관리비 20만 원씩 나오면 100만 원이 나가는 건데 굉장히 큰 돈 아니에요? 매달 100만 원씩 나가는데 제가 투자를 다른 데 했는데 그 집값이 안 오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그 부기장한테 해줬던 말이 혼자 마곡에 월세를 살아도 오피스텔에 월세를 살아도 오피스텔 비용이 50만원, 60만원 나온다. 그리고 관리비가 20 정도 나온다. 그러면 대략 7, 80만원의 돈이 나간다. 당신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마곡나루 오피스텔 9평짜리에 살아도 돈이 그 정도 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생각을 듣고 좀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자기 친구들이나 동기들은 결혼을 안 하고 지금 한 달에 뭐 60에서 70만원씩 내고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나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 생각을 하고 투자를 실행을 한 거죠. 제가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투자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겁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투자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주변에 뭐 이렇게 들을 만한 곳도 없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우리 초중고 과정에 재테크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수학 문제를 풀고 과학 문제를 풀고 국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재테크를 배우지 않고 나와서 열심히 공무원이 되든지 선생님이 되든지 직장을 갔든지 해서 10년, 20년을 열심히 사는데 결국은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못했던 거지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못했던 거지 실제로는 그걸 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초중고 과정에도 이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재테크 교육을 어려서부터 합니다. 6살 때부터 주식이나 재테크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13살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너무 늦은 거죠. 우리는 보통 30대, 40대, 50대에 들어서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내가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갑자기 뒤를 돌아봤는데 남는 게 없을 때 약간 허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은 이걸 먼저 알고 투자했던 친구들은 돈을 번 걸 보니까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아끼면서 더 열심히 살았고 홈플러스 이런 데 가서도 더 싼 것만 찾았고 쓰레기 봉투 같은 것도 꽉꽉 눌러서 테이프로 붙이면서 살았고 이런데도 본인은 수중에 돈이 얼마 없고 주변에 명품 쇼핑하러 다니고 외제차 몰고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이런 친구는 부동산 투자에서 몇 억씩 벌고 그래서 이렇게 월세에 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월세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월세를 삽니다.
전세를 사는 국가는 전 세계에 딱 두 개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 하나 이렇게 있는데 굳이 전세에 그렇게 목을 매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전세에 내 돈을 몽땅 넣어두고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월세 살고 있으면서 내 통장에 총알을 어느 정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될까요? 폭락이 왔을 때 과감하게 지르려면은 내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내 통장에 뭐 1억, 2억, 3억 또는 뭐 5천만 원, 하다못해 3천만 원이라도 있어야 부동산이 폭락이 왔을 때 기쁘죠. 와, 나도 이제 뭔가 기회가 왔다. 그런데 전세를 살고 있으면 지금 전세 만료가 1년 남았어요. 부동산이 지금 폭락이 와서 사고 싶어요. 집주인한테 저 좀 전세 좀 빨리 빼주세요 했는데 전세가 빨리 빠질까요? 부동산 하락기에는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월세 세입자도 잘 안 구해지기 때문에 내 뒤에 들어올 사람이 들어와야 내 임차 기간 안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복비를 내고서라도 나가겠다고 하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결국에는 임차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다시 집값이 회복하고 반등하기 시작하면은 더 아까워서 못 사는 거죠. 내가 저 가격에도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이 가격엔 죽어도 못 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투자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테크를 위해서 언제든지 총알을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좀 이렇게 돈이 부족하거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진 않아요. 하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좀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내가 월세를 감당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자금을 한쪽에다가 차곡차곡 모아두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